지난 2화에서는 조선시대 도량형의 원기, 세종대왕의 황정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종 때 기틀이 잡힌 도량형 제도는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법제화되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량형 제도는 다시 문란해지고 지방 곳곳의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 백성들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암행어사 출두요.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는 임금의 왕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관의 감찰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임시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암행어사로는 박문수와 이몽룡이 있죠.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물론 떠오르는 물건이 있겠죠? 암행어사의 What's in my 보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암행어사 하면 가장 먼저 마패를 떠올리셨겠죠? 그 외에도 어사발령장인 봉서와 직무규정집인 사모,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모든 지방관청 도량형의 기준이 되는 필수품 유척이 있습니다. 지난화에서 소개해드린 황정척에 이어 유척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암행어사의 필수품 유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유척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암행어사의 필수품 유척은 노쇠로 만들어진 약 25cm 크기의 사각기둥 형태의 자로 면마다 이름과 쓰임이 달랐는데요. 유척의 내면에는 각각 다른 단위를 새겨 5개 분야에 대한 측정 표준이 되는 표준자로 사용했습니다. 악기 제조와 음률을 맞추는 음악적 기준 황정척, 부피의 측정, 병기 선박의 건조, 건축, 토목, 궁궐, 성곽 등 대형 공사 등에 사용한 영조척, 옷감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상업용 척도 포백척, 의뢰기구나 재래용품 제작 시 사용한 조례기척, 일반적인 길이 측정 기준으로 건축 등에 사용한 주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척의 면은 4개인데 5개의 척이 들어갔다고요? 주척과 조례기척은 같은 면을 새겨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주척은 1척을 기준으로 일관된 간격을 두어 눈금을 새기고, 조례기척은 예기를 제작하기 위해 정밀한 비례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둔 특수한 눈금이 배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척은 내면이지만 5개 분야에서 활용되던 조선의 기준자를 모두 측정할 수 있었단 사실. 그리고 유척의 길이도 줄이기 위해 5가지의 표준자를 한 척이 아니라 반 척씩만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조척은 측정의 표준화를 위해 영조가 새로 도입한 기준 척도였는데요. 주척보다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영조척은 특히 세금 징수와 관련된 측정의 표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여 토지세를, 농작물의 수확량과 물건의 양을 측정하여 공납을 징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곡식의 부피를 재는 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준자가 필요하였는데 영조척이 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이 포백척인데요. 백성들이 직물이나 면포로 공납을 내면 포백척을 기준으로 직물의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직물의 길이도 포백척으로 정확히 측정하여 거래에 따른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였답니다. 그런데 탐관오리들이 이러한 영조척이나 포백척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공납을 받도록 수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암행어사가 등장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척과 관아에서 사용하던 여러 자들을 비교하여 잘못된 기준자로 수탈을 하는 탐관오리를 적발하여 처벌하였던 것이죠. 유척은 세금 징수, 건축뿐만 아니라 형벌 체계에도 기준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죄인을 벌할 때 쓰이는 곤장 같은 형구의 크기도 유척으로 정확히 측정해 공정히 처벌하도록 했답니다. 또한 유척은 시체 거만이나 범죄 현장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유척에 새겨진 하나의 척도인 황정척만을 사용하여 시신의 위치와 상흔의 크기를 재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유척 하나로 조선시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일을 처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만능자로 사용된 유척,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유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유척은 바로 영조 때 제작된 국가 표준이랍니다. 영조는 세금 징수의 공정성, 행정의 효율성, 법적 집행의 일관성 등 여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측정과 표준화된 척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세금 징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유척을 제작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공했답니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왕권 강화는 물론 조선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암행어사의 필수 소지품으로 마패뿐만 아니라 유척이 있었다는 사실, 이제 모두 기억하시겠죠? 유척은 기준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조선시대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표준화 노력의 산물이자 당시 사람들의 일상과 기술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죠. 기준이 되는 단위. 조선시대에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겠죠? 현대에도 서로 다른 단위로 혼동한 바람에 벌어진 무시무시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1999년 단위를 혼동하여 사용한 바람에 4,500억 원 규모의 우주선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측정 표준의 역사를 소개하는 단위 이야기. 4화에서는 영국의 야드 파운드 법과 프랑스 미터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